자, 이번 시간에는 11회 산업안전지도사 2차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이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문제가 어려워서요. 너무 어려워서. 그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들은 생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인원수를 줄이려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가지고 그 합격률을 좀 낮춰보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문제도 골고루 냈으면 또 모르겠는데, 제가 이 문제 보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거 교량 상부구조 트러스교 종류 5가지. 저거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지도사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거, 다진도 판정 방법 5가지, 이런 거. 솔직히 지도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포괄적으로 넓고 얕게 공부하는 게 맞는데, 깊게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합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의구심도 들어요. 조금 약간 좀 안 좋은 쪽으로 의구심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가지고 시험을 일단 보신 분들은 상당히 좀 고생을 하셨고, 그래도 합격할 여지는 있으니까 한번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쉬운 문제는 요거 2번, 3번, 4번 요거는 그나마 쉬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붕괴이온 방지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 노상성토 요거는 다짐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9번은 세모. 자, 요게 사실은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요렇게만 놓고 보면 상당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 안 풀어봤기 때문에. 왜? 우리가 기술사 문제, 거의 기술사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딱 단편적으로 나오게 되면 사람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이게 안전관리 계획서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안전관리 계획서. 그 내용 중 일부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닌데, 자세하게 세분화 시키니까 그것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 다짐도 판정 방법은 모르기 때문에 요 총괄 안전관리 계획으로 작성을 했으면 점수 획득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량 환산 계수라는 거, 여기 토량 환산 계수 F가 빠졌는데 요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의 상태는요, 자연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흐트러진 상태, 다진 상태로 구분을 합니다. 자, 맨 처음에 원지반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원지반이 있고, 이것을 굴착을 하게 되면, 굴착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푸게 되면, 이 아무래도 부피가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 자연적으로 압축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것을 해방시키니까 자연적으로 흙과 돌, 공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1.1에서 1.4배 정도 토사는 부풀게 됩니다. 자, 이 부푼 거를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돈. 다 돈입니다, 돈. 이게 사실 얼마 안 되면 별거 아니면 이거 계산도 안 해요. 근데 이게 금액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땅을 이렇게 굴착을 해서 이렇게 이거를 그대로 덤프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 자, 이걸 그대로 실어서 운반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요만큼의 땅을 팠는데 흙이 1.4배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만큼 늘어난 만큼 운반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운반량이. 그래서 이게 흐트러진 상태는 운반할 수 있는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다짐 상태는 뭐냐면, 왜 우리가 또 다짐 상태를 알아야 되냐면, 성토했을 때 성토 시공 완료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L값, 팽창률 L값하고 C값, 그리고 토량 환산계수 F를 구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뭐 L은 자연 상태분의 흐트러진 상태고, 그 다음에 C는 자연 상태분의 그 다음에 다져진 상태, 그리고 여기 이게 표가 또 있습니다. 이거 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자, 이 L값과 C값의 그 본바닥, 느슨한 바닥, 그 다음에 본바닥 토량, 본바닥, 느슨한 거, 다짐 후 토량 해가지고 1LC, F는 L분의 1, 1분의 L, 뭐 L분의 C, 뭐 이런 게 있는데, 짜증나죠? 이런 문제가 그 지도사 문제에 나왔다는 게 짜증납니다. 짜증나. 야, 이거 토목 문제인데, 공부량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공부량이 늘어나요. 자, 어쨌든 뭐 그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대기 홍벽의 안전 조건. 자, 이건 그나마 좀 나아요. 기대기 옹벽. 자, 기대기 옹벽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고속도로나 국도를 가보면 그 도로가 이제 이렇게 생겨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방책들이 이렇게 있거나, 이제 국도를 가게 되면 방책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면이 있잖아요. 그 사면에 옹벽이, 이게 좀 그 사면이 급한 거에 보면 옹벽이 돼 있어요. 옹벽이 그 거의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뭐 기댄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기대기 옹벽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것을 기대기 옹벽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게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는 이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고,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자, 제가 그림을 좀 요렇게 생긴 옹벽을 기대기 옹벽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 당연히 배수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게 절토부냐 성토부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자, 절토부 같은 경우는 안정되기 위해서 여기다가 네일을 보강을 해요. 네일. 그 다음에 성토부는 이제 흙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그 옹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토부 같은 경우는 있으면 여기다가 보강토 옹벽처럼 그리드를 보강을 하게 된다. 자, 이게 성토부입니다. 자, 요게 기대기 옹벽이고요. 옹벽은 기본적으로 안정 조건이 이제 활동, 전도, 지지력, 그 다음에 전체 활동이죠. 자, 요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 안정 조건인데, 여기서 근데 문제는 5개를 쓰라 그랬잖아요. 5개. 자, 5개. 그러면 두 개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부상, 하나는 사면 활동. 요 둘 중에 하나 추가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옹벽, 중력식 옹벽에 그림을 그려놓고, 자, 요게 이제 활동은 요렇게 밀리는 게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힘으로 넘어지는 거,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지지력도 여기 이제 요렇게 그 치마로 인해서 전도되는 거. 그 다음에 전체 활동은 원호를 이렇게 그려서 원호 활동을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 옹벽 같은 경우는 옹벽의 그 안전성 검토를 요 4가지를 하기 때문에 요 4가지를 기본적으로 쓸 수가 있죠. 거기다가 뭐 이제 요런 거 좀 적어서 추가점 1점을 쓰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건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터널 라이닝. 자, 터널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이 라이닝 콘크리트를 이렇게 쳤잖아요. 그냥 만약에 터널을 뚫고 이 라이닝 콘크리트를 안 했다 그러면 이 굴착면이 공기가 들어가거나 수분이 들어가서 풍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떨어진단 말이죠. 낙석 위험이 있잖아요. 1차적으로. 그래서 이 라이닝 콘크리트는 굴착면에 풍화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토합하고 기본적으로 이 토합과 수압을 견디는 기능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내구성이 터널의 내구성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내구성이 향상이 되고요. 네 번째는
아무래도 콘크리트다 보니까 유지 관리가 용이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미관이 향상이 된다. 자, 이렇게 항상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프링 라인도 좀 그어놓고,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HS. 자, GHS는 보통 우리 경고 표지를 저 보면 GHS하고 MSDS가 있는데, 자, GHS는 뭐냐면 국제표준이에요. 화학 물질의 국제표준. 국제적으로 그냥 표준화 시킨 거예요. 야, 니네 나라는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게 이거는 이거로 가고 저거는 저걸로 가고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게 GHS예요. MSDS는 GHS를 기본으로, 자, 이거 취급했을 때 주의사항, 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고, 먹었을 때 어떻게 하고, 응급조치는 어떻게 하고, 이거를 24가지인가요? 26가지인가를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거, 딱 정리해 놓은 게 요게 MSDS예요. GHS는 명칭이 있고, 자, 명칭 뭐 예를 들어서 신나라고 합시다. 신나. 자, 신나는 불이 잘 나죠? 그리고 흡입했을 때 인체에 치명적이야. 그러면은 치명적이야. 그리고 몸에 닿으면 따가워.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를 그림 문자라고 합니다. 그림 문자. 자, GHS 경고 표지 보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다 명칭이 있고, 그 다음에 신호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막 쌓여있고, 여기도 막 쌓여있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렇게 공급자 정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뭐 들어가냐면, 자, 이거를 이제 푸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기 푸는데, 명칭은 신나고, 그림 문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호, 1번 명칭, 2번 그림 문자, 3번 신호. 신호는 이제, 이게 이제 화재, 독성, 이런 거를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1, 2, 3, 4. 유해 위험 문구가 있죠. 유해 위험 문구가 있고, 다섯 번째는 예방 조치 문구.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공급자 정보. 이렇게 경고 표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토량 현상 계수는 그래도 토목을 좀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2점이나 3점은 좀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토목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손도 못 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손도 못 대고 요거 손도 못 대고 대신에 요거는 15점을 맞아야 된다. 15점.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75점짜리를 가지고 45점을 더 추가를 해야 되죠. 45점. 자, 한번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교량의 상부 구조. 자, 교량의 상부 구조는 일단 슬라브가 교가 있어요. 이렇게. 슬라브를 이 경관과 경관 사이, 아니 그 교각 위에 이렇게 올려 놓은 거죠. 이렇게. 예? 요거를 슬라브교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일단 슬라브교. 자, 두 번째는 그 우리 고속도로나 아니면은 일반 그 국도에 가보면 도로가 이렇게 생겼고, 자, 도로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옆에 사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교량들 보셨을 거예요. 자, 요거를 라멘교라고 한다. 라멘교는 이 하부 구조하고 요 상부 구조가, 그러니까 하부 플러스 상부가 합쳐진 교량을 라멘교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거, 거더교. 자, 거더교. 이제 거더라는 거는 보를 말해요. 보, 큰 보, 큰 보. 거더가 큰 보고 빔은 작은 보. 큰 보와 큰 보 사이에 있는 것을 빔이라고 합니다. 작은 보. 자, 그래서 요거를 거더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트러스트교입니다. 상부 구조를 이제 이렇게 트러스를 짜서 하중을 받칠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아치로 만든 걸 아치교. 그 다음에 엑스트라 도우즈드교. 자, 요게 작은 사장교인데요. 작은 사장교. 요게 이제 주탑이 낮은 데에서 이제 발전한 거고, 그 다음이 주탑이 큰 사장교. 그 다음에 현수교. 현수교도 주탑이 크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만든 게 요게 그 8가지 형식입니다. 교량의 상부 구조.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거예요. 이 트러스트 교의 종류를 5가지를 쓰시오. 아이고. 이게 이 트러스트가요. 자, 요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시작해갖고 요렇게 시작을 하느냐, 그 다음에 요렇게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또 요렇게 시작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명칭이 바뀌어요. 그래갖고 뭐 와렌도 있고 뭐 저기 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진짜 이 문제는요 정말 개떡 같은 문제예요. 개떡 같은 문제. 차라리 우리 그 많이 나왔던 거 가설, 응? 많이 나왔던 그 가설 구조 형식이라든지 뭐 차라리 이런 걸 물어봤으면은 화가 안 날 텐데 화가 나요. 화가. 왜 지도사, 우리 지도사는요 목적이 현장 지도예요. 목적이 현장에 지도를 전문가가 나가서
전문가 자격증을 획득한 전문가가 현장에 지도를 나가서 전문가스러운 지도를 해달라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뭐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는. 이거 가지고 무슨 이 문제 안다고 뭐 전문성이 얼마나 뭐 화가 납니다. 화가. 차라리 교량 공사할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작업할 건가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작업 준비는 어떻게 하고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봐야지.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는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를 그 사람만 쓸 수 있겠죠. 개떡 같은 문제입니다, 진짜. 자, 그 다음에 이제 붕괴 위험 방지. 자, 붕괴 위험 방지에서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는 집안 붕괴, 토속의 낙하 등 위험 방지 조치 사항 5가지.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볼게요. 자, 이게 오픈컷으로 하게 되면 굴착면이고 아니면 우리가 절토하게 되면 절토 사면이 되겠죠. 자, 이 절토 사면을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집안 붕괴, 토속의 낙하 등 위험 방지 조치 사항을 3가지를 쓰시오. 자, 뭐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죠. 첫째, 안전구배. 첫 번째는 안전구배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위에다가 침투할 수 있는 걸 배제를 해야 되잖아요. 침투수 배제. 그러면은 뭐예요? 축구를 설치하는 거죠. 침투수 배제. 그 다음에 낙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뭘 한다? 낙석 방지. 낙석 방지하기 위해서 낙석 방지망을 치거나 보통 굴착 사면 같은 경우는 천막을 치잖아요. 천막 치고. 그 다음에 하부에도 뭐해? 하부에 여기다가 집수를 안 하면 물바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집수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자, 옹벽을 세우고 여기다가 옹벽을 이렇게 세워야지. 옹벽 세우고. 아니면 여기다가 앞성토를 이렇게 해놓던가. 그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붕괴 조치 예방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구축물의 자중, 적재, 하중, 적설, 풍압 등에 의한 전도, 폭발, 붕괴, 위험 예방 조치사항 3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자,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제 눈이 막 쌓였어.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로 몰리게 될 거고, 요렇게 이제 균열이 가겠죠. 그리고 이게 붕괴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적설, 그 다음에 풍압도 걸릴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지진, 진동이 올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구축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면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시공 방법대로 안전한 방법대로 시방서대로 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구조 검토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 제50조에 있어요. 여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자, 이거를 제가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만화로 보는. 제가 지도사 이제 공부 방법에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다 그대로 따라서 그걸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요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당황하지 않고 그냥 딱 툭툭툭 하고 준비한 대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규칙에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안전평가 기준. 자, 안전평가 기준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자,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있고 처음에 인근 굴착으로 인해서 침하되는 경우, 두 번째는 진동, 세 번째는 적설 과하중, 네 번째는 오랜 기간 방치, 다섯 번째는 여기 이제 불이 나는 거, 화재, 여섯 번째는 그 밖에. 자, 요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는 거고요. 요 그림은 제가 그린 거예요, 그냥. 자, 정리를 하실 때 항상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시면은 이 그림의 내용을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림을 떠올려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보강토 옹벽의 내적 안정성, 외적 안정성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강토 옹벽 자, 요거 만약에 제가 시험장에 갔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작성을 했을 것 같아요. 1번 개요, 2번 보강토 옹벽의 구조, 이렇게 구조 쓰고, 그 다음에 3번 보강토 옹벽의
파괴 형태. 4번. 내적 안정성. 5가지. 5번. 외적 안정성 4가지. 자, 외적 안정성은 4가지는 아까 옹벽을 했기 때문에 요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5번. 외적 안정성. 그리고 6번. 옹벽 시공 시 안전 대책. 7번. 결론. 이렇게 작성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지. 아, 좀 착각했네요. 착각했어. 자, 옹벽 시공 시 안전 대책 쓰면 안 되겠네. 왜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파괴잖아요. 파괴. 그러면 공사 중 파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 완료 후 파괴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그냥 계측 관리, 옹벽 계측 관리 하고, 뭐 여기에 이제 뭐 경사계 달고, 경사계 달고, 그 다음에 균열 측정계 뭐 이런 거 좀 달아가지고 뭐 지속적으로 변이를 관찰한다든가 뭐 요런 내용으로 작성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결론 쳤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내적 안정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옹벽은, 그러니까 보강토 옹벽은 얘가 구조가 이렇게 있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리드를 3층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보강토 옹벽에 요게 얘가 이쪽 전면부가 탈락할 위험이 있어요. 전면부 탈락 안정성. 그 다음에 요 전면부하고 이 그리드하고의 이 접촉 연결성. 그러니까 이 전면부하고 그리드 연결성.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그리드가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이게 그 옹벽이 요 전면부가 이렇게 찢어져요. 이게 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그리드 인발. 그다음 네 번째. 그리고 그리드가 파단이 돼요. 파단. 요 기본적으로 안정성 검토를 할 때 내적 안정성은 2가지를 검토를 해요. 요 인발하고 파단. 그리고 외적 안정성은 4가지를 검토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활동, 전도, 지지력, 전체 활동. 이 4가지를 검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 내적 안전성을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지진시 안전성 평가예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 사람 많지 않다. 자, 그래서 점수를 만약에 놓는다 그러면,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외적 안전성은
자, 요거는 다 쓰실 거 아니에요? 요 네 가지 다 쓴다고 가정을 하고, 자, 요거 네 가지 다 썼고, 그 다음에 내적 안전성은 뭐 두 가지나 세 가지, 많이 쓰신 분들은 뭐 다섯 가지 다 쓰시겠지만, 요거를 못 쓴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반, 그러니까 어쨌든 그 그림으로 대충 그려가지고 그 추론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두 가지 이상은 썼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요거 여기서도 이제 뭐 요거 보강토 옹벽의 구조, 그 다음에 파괴 형태 뭐 대충 이렇게 그림 그려서 쓰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게 나와야 되는구나. 파괴 방지 대책, 옹벽 파괴 방지 대책이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 옹벽 안전하게 시공하는 거 그거 그리면 쓰면 되죠.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그래도 10점에서 15점 이상은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짐도 판정 방법. 자, 노상토는 이제 아스팔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노체, 노상, 그 다음에 이제 여 위에 깔리는 이제 포장층이라고, 이제 여기를 기초라고 하고, 이제 여기를 이제 토공, 흙 쌓기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포장공, 포장층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조기층, 기층, 중간층, 그 다음에 표층,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된다. 자, 노체는 원지반에 가까운 이제 그걸로서 요게 이제 1m 이상을 치는 거고요. 노상은 1m 미만으로 성토하고 다짐을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1번 개요, 2번 노상의 구조, 노상 성토의 구조 요거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바로 5가지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게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뭐 아실 거고,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은 내용을 추론을 해서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다짐해가지고 제가 생각나는 거는 맨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다 잊어먹고 있다가 공부할 때는, 제가 그래도 공부할 때는 알았었는데, 이제 이 문제를 몇 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난 게 CBR, 그 다음에 평판 제하 시험, 뱅클만 시험, 프루프 롤링, 그 다음에 들빌도 시험, 뭐 이런 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정답을 이제 그 기출문제 풀어야 되니까 정답을 봐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
5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있기는. 자, 정리를 하면 건조 밀도로 규정하는 방법. 두 번째는 포화도. 세 번째는 강도. 자,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이제 집안 지지력 계수 KH, CBR치, 콘 밀도. 자, 그다음에 상대 밀도. 그다음에 5번째가 이제 그 뱅클만하고 그다음에 프로플로링. 자, 요거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뭐 이거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자세하게 작성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그 강의로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그냥 풀어보도록 할게요. 총괄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해가지고, 자, 요게 이제 건진법 58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건진법. 건진법 58조에 나오는데, 자, 일단 문제는 뭐냐면 총괄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개요, 현장 특성 분석 뭐 이런 걸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부분적인 거고, 전체는 뭐냐? 안전관리계획서예요. 안전관리계획서. 건진법 안전관리계획서. 자, 그러면 1번 개요, 2번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해갖고 쭉 나오죠. 1, 2종 시설물 굴착 깊이 10m 이상, 그 다음에 굴착 깊이 10m 이상 폭발물 사용 공사로서 20m 이내의 건축물, 그 다음에 100m 이내의 사육 가축물, 그 다음에 10층 이상 16층 미만 뭐 쫙 이렇게 타워 크레인 공사까지 해서 한 페이지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은 요거죠. 문제에서 물어본 거. 총괄 안전관리 계획 수립 기준 해서 1번 개요. 자, 개요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어떤 개요든지 간에 일단 위치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사 개요가 들어가. 무슨 공사고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공사 개요 들어가고, 세 번째 도면이 들어가죠. 도면. 공사 개요 들어가고 도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공정표가 들어가요. 공사 개요를 이건 무슨 공사고,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여기에 관련된 도면은 이거다 하고 개요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특성 분석. 자, 이걸 현장 특성 분석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이제 하천이 이렇게 있어. 자, 하천 부근인데 여기를 이제 굴착을 해가지고 빌딩을 이렇게 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현장 특성이잖아요. 이 현장의 가장 큰 위험점은 뭐냐면 지하수가 물이 많은 지역 부근에, 자, 여기 파면은 아무래도 수도가 높으니까 여기에 그 물이 이렇게 침투할 가능성이 있죠. 이게 현장 특성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현장에 이런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위치는 어떻게 되고, 뭐 도심지건 아니건 이런 현장의 여건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현장 여건의 분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위험성이 있잖아. 이런 위험성이 있고 개선 요인이 뭐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기 이제 공사장에 공사를 하러 가게 되면 교통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공사장 주변에 안전 대책. 아무래도 공사를 하게 되면 뭐가 빠져나와요? 물이 빠져나오잖아. 그럼 여기 차수공법을 해가지고 인근 건물을 보호를 해야 된다. 자, 이런 특성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장 운영 계획. 자, 현장 운영 계획은 일단 현장을 조직을 해야겠죠. 두 번째는 안전점검하고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하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사람들 교육시켜야 되죠. 안전교육시키고, 네 번째 그 다음에 안전관리비 써야 되고,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안전관리 이행 계획하고, 그 다음에 비상시 긴급조치는 비상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상열람망. 자, 우리 비상열람망 하잖아요. 이렇게 관공서, 소방서, 발주처, 시공사, 발주처,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자, 이런 비상연락망하고, 그 다음에 비상동원조직, 그 다음에 피난계획, 뭐 이런 거 세우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4번은 당연히 총괄이 나왔으니까 세부 안전계획 해가지고, 세부 안전계획은 세부 안전계획은 1번 저기 가설공사, 1번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뭐 해체공사, 뭐 성토공사 쭉 이렇게 해가지고 설비공사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그렇게 8가지 타워 크레인 사용 공사까지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보면 이번 문제는 정리를 하면 토목이 9문제 중에 6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산안법이 2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건진법이 1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토목은 요거는 토식이 용어 설명, 기무식의 토식이 용어 설명. 이 책을 사셔가지고 이 책을 사서 가설부터 터널까지, 교량 터널까지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산안법은 뭘로 해야 되냐면 만화로 보는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그 책이랑 환경보호 건설안전기술사,
이 책으로 보면 요거는 해결이 된다. 자, 만화로 보는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거기에 나오는 그림, 그 그림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다 정리를 해서 나만의 노트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